여러분, 요즘 하루가 어떠신가요? 혹시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 못 이루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얼마 전 저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3가지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해보니 정말 기적처럼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하루를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중 하나만 잘 실천하셔도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유독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청년 시절에는 직장과 연봉을, 중년이 되어서는 자녀 교육과 집 평수를, 그리고 이제는 노후 준비까지.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 심각합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30년 지기 친구 영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같이 다녔죠. 하지만 졸업 후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의 길을 택했고 영호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영호는 제게 술잔을 건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부럽네.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난 사업한다고 허세 부리다가 빚만 잔뜩 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영호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거든요. 호화로운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 비싼 외제차, 골프 라운딩. 늘 SNS에 올라오는 그의 모습이 저는 그저 부러울 뿐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사실 이런 비교의 습관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가 우울증과 불안감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제가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스님을 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하시죠? 그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환하게 웃고 계신가요? 더 편안해 보이시나요? 그것만이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비교해야 할 대상은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졌는지.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비교가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실천하고 있는 작은 습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써낼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군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점심시간에 오랜만에 동료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저녁에 집에 와보니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놓았다.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 이렇게 작은 일상의 행복을 기록하다 보면 남과 비교하느라 놓치고 있던 소소한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들의 SNS에 나오는 하이라이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순간보다 더 값진 진실된 행복이 담겨 있으니까요. 두 번째, 생각을 줄이세요. 여러분, 혹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시나요? 아들 직장은 언제 구할까? 퇴직하면 뭐 하고 살지? 저축해 놓은 돈으로 노후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시죠?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온갖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큰아이 결혼 문제, 작은아이 취업 걱정, 은퇴 후 재정 계획.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큰아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저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면 아내가 당신 어젯밤에 또 잠꼬대로 어떡하지 했어. 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러다 지난달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템플스테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주지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 위에는 늘 맑은 하늘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가득해도 그 너머에는 본래의 맑은 마음이 있답니다. 또 스님께서는 이런 실천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걱정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남기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 이 생각이 내일 아침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수첩에 오늘의 걱정거리를 적어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걱정은 그저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이 가게가 망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었죠. 대신 내일은 큰아이 가게에 가서 홍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결국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하게 끝난다고 하네요.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뇌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은퇴, 노후,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걱정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이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상상, 집착을 줄이고 현재에 더 충실하자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세 번째, 사사로운 욕심을 탁 내려놓으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욕심이 줄어들면 복이 늘어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쥐고 싶어 했던 것들이 결국엔 무엇이었나요? 제가 최근 겪은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전 저는 40년 동안 살아온 서울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크게 아팠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큰 집을 왜 지키고 있지?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관리비도 점점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한 달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욕심으로 모아왔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몇 년째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던 책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보관해둔 온갖 물건들. 아내와 저는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걸 왜 샀더라? 글쎄, 이웃집에서 산 걸 보고 우리도 사야 할 것 같아서. 허허, 우리도 참 욕심이 많았네. 제 이웃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올해 75 되신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셨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늘 바쁘게 사셨죠. 그런데 60이 넘어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3개월간의 병원 생활.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돈 벌어야지, 승진해야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아내랑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할머니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시죠.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은 없지만 할아버지 얼굴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나 원래 성격이 급해서 말이야. 뭐든 빨리빨리 하고 더 가지려고만 했지. 근데 이제 보니 평생 쫓아다녔던 게 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 얼마 전에는 불교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욕심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요. 욕심을 채우려 할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짐이 아닌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해 본 방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달 집 앞 물건을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기부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둘째, 매일 저녁 일기에 오늘 나눈 것을 적어보세요. 작은 미소를 나누었더라도 좋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기록하다 보면 소유의 즐거움보다 나눔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셋째, 무언가를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사흘을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의 욕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제로 저는 시골로 내려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마당에 무와 배추를 심고 저녁이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몰랐던 기쁨이죠.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느라 바빴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뤄두었죠.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하다. 현재의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치 쥐고 있던 모래를 놓아주었더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걱정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은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말이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마도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